피아노 가게. 갑자기 피아노 가게는 왜 왔어? 오빠 피아노 못 치잖아. 주연아, 이 피아노 어때? 내가 알아보니까 이 피아노가 소리도 제일 좋고 디자인도 이쁘다고 하던데 피아노 전공생들한테 인기가 많던데? 이 피아노 유명하지. 여기 왜 왔냐니까. 피아노 살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 주연아, 이 피아노 너 거야. 내가 사놨어. 뭐? 이걸 샀다고? 아니 왜? 이거 우리 집에 둘 데도 없어. 그리고 나 피아노 친 지도 한참 됐는데 내가 이런 비싼 피아노 갖고 있어봤자 뭐 한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난은? 너 어렸을 때 가정 형편 안 좋아서 피아노 특기생으로 명문대 들어갈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상고 들어가서 증권사에 고졸 전형으로 취업했다며.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취미로라도 피아노 다시 시작하자. 내가 남편으로서 밀어줄게. 어? 남편?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은 결혼하자는 말이지. 내가 피아노 사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 우리 신혼집 생길 때까지만 여기 보관해달라고. 우리 신혼집만 구하면 이 피아노 가져가자. 그리고 실컷 연습해. 난 너가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좋겠어. 오빠, 너무 감동이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무슨? 내가 늘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그럼 오빠 말고 누구랑 결혼하겠어. 정말 고마워. 좋은 아내가 될게. 나도 그럴게. 그러면 어머니랑 동생도 소개시켜 줄 거지? 그동안 찾아뵙고 싶었는데 너가 영 꺼리는 것 같아서 잠자코 있었어. 그래야지. 근데 오빠, 내가 말했듯이 우리 가족이 그렇게 화목한 편이 아니라서 오빠 집이랑은 많이 다를 거야. 15살 때 아빠 돌아가신 뒤로 엄마랑 나랑 남동생이랑 셋이 살았는데 그나마 아빠가 남긴 돈을 엄마가 도박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나랑 남동생이랑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하며 힘들게 살았어.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 나도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그런 모습 오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숨긴 거야. 어떻게 화목한 가정만 있겠어. 우리 가족도 겉으론 다정하고 친근해 보이지만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어. 나 다 이해하니까 걱정 마. 내가 더 살갑게 대해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친정.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너가? 어, 만나는 남자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모은 돈 좀 줘. 결혼하면 돈 들어갈 때 많잖아. 허, 다짜고짜 결혼하는 것도 기막혀 죽겠는데 돈까지 내놔라? 이런 어이없는 년을 봤나? 내가 그 돈을 왜 줘? 왜 못 줘? 나중에 나 결혼할 때 돈 준다고 했잖아. 그동안 월급 엄마 다 주고 30만 원 갖고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돈을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돼? 빨리 줘. 그거 다 내 돈이잖아. 어디서 엄마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하려고 해? 막말로 네가 결혼할 남자가 사기꾼이면 어쩌려 그래? 됐고, 내 돈 가져가려면 그 남자나 데려와. 보고 어떤지 판단한 다음에 결혼 허락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설마 돈 없는 건 아니지? 만약에 오빠한테 신뢰되는 질문 하기만 해봐. 그 길로 바로 엄마랑 연 끊어버릴 테니까. 아이고, 아주 무서워 죽겠네. 연 끊는단 말을 습관처럼 하네. 야, 네가 뭔데 나랑 연을 끊겠다 말겠다, 야? 기껏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쨌든 그 남자나 데려와. 니까짓게 남자 보는 눈이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다만. 일주일 후, 친정. 엄마, 혁재야, 나왔어. 오빠, 인사해. 엄마랑 남동생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오영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 초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 누나 동생이에요. 허우대는 그래도 멀쩡하게 생겼네. 들어와서 앉아. 네. 솔직히 주연이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제가 그랬거든. 평생 자기가 돈 벌어서 엄마 책임지겠다고. 그런 애가 갑자기 결혼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열이 안 뻗치고 배겨.
그래서 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오라고 했어. 혹시나 사기꾼이나 양아치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말 신경 쓰지 마요. 엄마가 원래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이라. 네가 뭔데 엄마 말을 신경 쓰지 말래?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제발 싸우지 좀 마.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식사는? 밥 차려놓는다고 했잖아. 내가 네 식모야? 아니 근데 집 오면서 선물 같은 것도 안 사왔나? 아, 저쪽에 내려놨는데 홍삼 좀 사왔어요. 면역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에게게 홍삼? 난 그거 써서 못 먹는데. 저거 산 영수증 있지? 영수증은 왜? 왜긴 왜야? 환불하려고 그러지.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서로 좋지. 어차피 돈 쓰는 거 선물 받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좋잖아. 안 그래? 특별히 신경 써서 사온 건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진짜 왜 그래?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지. 저, 제가 어머니 취향을 알았으면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사왔을 텐데, 죄송해요. 영수증 여기 있어요. 하는 짓은 마음에 드네. 그건 그렇고, 돈은 얼마나 모았어? 집은? 부모님은 뭐 하시고? 무례하게 무슨 짓이야. 그런 질문을 누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 오빠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엄마 이럴까봐 오빠 안 데리고 오려고 한 거야. 아니 그럼 내 사위가 될 사람인데 내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평생 모르고 지내란 말이야? 누가 결혼을 그렇게 해? 어?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죠. 저는 주연이 회사 옆건물에 있는 은행 다니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 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회사 앞에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데 결혼하면 그거 팔고 아파트 전세 구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비록 많이 모아두진 못했지만 앞으로 주연이랑 힘 합쳐서 돈도 많이 모으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쁘게 봐주세요. 나이도 33밖에 안 됐다면서 벌써 오피스텔 갖고 계신 거면 대단한 거죠. 우리 누나가 형 만나서 밝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그래도 남자가 이 나이쯤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가 둘 다 공무원이었음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집은 아니네.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오히려 조건 달리는 건 우리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좀 입 밖으로 하지 좀 마. 그리고 엄마가 어떻든 난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이게 어디서 엄마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한대. 이게 아직도 엄마를 공격할 줄도 모르고.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맞아야. 아, 왜 때려? 엄마 좀. 손님도 왔는데 왜 그래? 아, 죄송해요 정말. 아닙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주연아 괜찮아? 아,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오빠 얼른 나가자. 어딜 나가? 내가 엄마 붙잡고 있을 테니까 누나 얼른 형 데리고 나가. 이게 안 놔? 너 이렇게는 절대 결혼 못해. 너 결혼하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이 부잣집 남자라도 데려오면 내가 말을 안 해. 꼭 지 같은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직후 집 앞 공원. 많이 놀랐지? 우리 집이 저래. 나 놀란 게 중요해. 아까 엄청 세게 맞던데 괜찮아? 등 다 빨개진 거 아니야? 이제 익숙해. 오빠 앞이라고 좀 살살 때린 것 같던데. 오빠한테 이런 꼴 안 보여주고 싶어서 신신당부했는데 역시나 안 통하네. 오빠, 지금이라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엄마 때문에 불행한 건 나랑 혁재만으로도 충분해. 오빠한테 그런 불행 전가하고 싶진 않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결혼 포기하면 너한테 결혼하자고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 괜히 너가 상처 많이 받았을까 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고 속상해지더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결혼 준비나 열심히 하자. 나도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해볼게. 노력하지 마. 친자식도 이렇게 대하는데 오빠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좋게 봐주지도 않을 거야. 난 그저 엄마한테 맡긴 돈 받으려고 오빠 인사시켜준 것뿐이고 오늘 인사시켰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래도 네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래. 어머니 입장에선 딸이 아까울 만도 하지. 이렇게 혼자 똑부러지게 잘 컸는데 당연히 아깝지 않겠어?
오빠도 참.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이었음 내가 엄마 이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어. 암튼 고생 많았어. 고생은 네 가족들인데 당연히 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는 거지. 1시간 후, 집. 엄마는? 어딨어? 안방에 들어 누웠어. 누나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 고막 다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잖아.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보나마나 뻔하지. 내 돈 주기 싫어서 저러는 거야. 엄마, 일어나 봐. 응, 어딜 갔다가 이제 와? 너, 그놈이랑 절대 결혼 못 시켜. 그런 가난뱅이랑 왜 결혼을 한다니?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뭐가 가난뱅이야. 가난뱅이는 이런 반지하 집에서 자는 우리가 가난뱅이지. 어쨌든 소개시켜줬으니까 돈 내놔. 10년 동안 월급 맡겼으니까 못해도 몇 천은 될 거 아니야. 몇 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몇 백도 없다 이년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한 달에 200 넘게 갖다 줬는데 그 돈이 없는 게 말이 돼? 집 대출금에 네 동생 학자금에 생활비에 다 냈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 아이 누가 들으면 달에 1,000씩 갖다 준 줄 알겠네.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놓고선 거기서 내 학자금 얘기가 왜 나와? 난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녔잖아. 그것도 2년 다니다 자퇴했고 그 이후로 내가 알바하면서 다 갚았는데 말이 그렇단 얘기지. 니들 먹고 자는 건 뭐 공짜니? 그 돈이 다 거기서 나간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내 돈으로 간간히 메꿨고. 암튼 그 돈 없으니까 나한테 돈 달란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나 연애하는 걸 반대하더니 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 거지? 이럴 거면 뭐하러 그동안 내 혼인자금 따로 모아두고 있다 했어? 왜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냐고. 그래야 네가 돈을 갖다 주니까 그렇지. 암튼 너 이 결혼 안 돼. 못해도 건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그래야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네 동생도 이런 알바 자리 말고 제대로 된 직장 다닐 거 아니야. 우리 집 희망이 너한테 달렸는데 넌 고작 은행원이랑 만나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 집 희망이 왜 나야? 희망을 줘야 희망이 되던가 하지. 준 것도 하나도 없고 내 돈 그저 뜯어가기 바빴으면서 어떻게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부터 엄마 알아서 살아. 난 이 집 나갈 거니까. 뭐? 집을 나간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년 같으니라고 기껏 키워줬더니 그런 소리래? 혁재야, 쟤 얼른 잡아. 못 나가게 잡아. 엄마도 그만 좀 해. 누나도 할 만큼 했지. 누나, 내가 어떻게든 엄마 책임질 테니까 누난 그 남자랑 결혼도 하고 잘 살아. 얼른 나가. 혁재 너도 엄마 책임진다는 소리 그만하고 네 인생 살아.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 엄마 노릇한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뭐하러 떠받들고 있어. 나 먼저 나갈 테니까 너도 나와.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 엄마를 버린다는 게 말이 돼? 거기 안 서! 야! 누나, 일단 나가. 빨리! 그날 저녁, 남편 집.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돈을 하나도 안 모아놨다 이 말이지? 어, 얼마 안 모았으리라고는 짐작했는데 한 푼도 없다고 할 줄은 몰랐네. 나도 그동안 달에 30만 원 안에서 생활해서 모아둔 돈도 없고 미안해 오빠. 이런 거짓골로 찾아와서. 아니야.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살면 되지. 부족한 돈은 대출로 메꾸면 되고. 너나 나나 회사 생활 10년 넘게 해서 대출은 잘 나올 거야. 괜찮으니까 걱정 마. 마침 오피스텔도 좋은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어. 정말? 아, 다행이다. 오빠, 내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벌게. 이제 엄마한테 돈 안 줄 거니까 돈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그래도 아예 안 드리긴 생활이 불편하실 텐데. 남동생도 아르바이트 한다며 집 월세도 만만찮을 텐데. 그래도 50만 원씩이라도 드리자. 맘 같아선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우리 형편도 있으니까. 아니야 오빠. 무슨 이 와중에 용돈까지 챙겨.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제 엄마도 알아서 해야지. 내 돈 그동안 그렇게 편하게 쓰고 다녔음 본인이 직접 벌기도 해야지. 그래도 그 나이에 돈 벌려면 힘드실 테니까 월세값만이라도 보태드리죠. 그 정도는 내가 사위로서 해드리고 싶어.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밖에 없네.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을까 막막해. 6개월 후, 시댁. 아유, 우리 며느리랑 아들 왔어.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가서 쉬지 뭘 인사드린다고 와. 인사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비행기도 1시간밖에 안 타는걸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어디 유럽이라도 다녀오라니깐. 제주도가 뭐야? 결혼식도 안 하고. 우리야 조금 아쉽고 그만이지만 주연이 너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너무 아쉽지 않아? 지금이라도 식 올리든가. 돈은 내가 보태줄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 자체에 로망도 별로 없고 한꺼번에 돈 그렇게 많이 들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제주도도 좋던데요? 전 제주도도 안 가봤거든요. 여행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서. 여행이야 이제 앞으로 자주 가면 되지. 그리고 유럽도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길게 갔다 오자. 그래, 니들 뜻이 정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머니께는 인사드렸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나중에 전화 드리면 돼요. 응, 그래.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하실 거야. 아버지는 좀 이따 들어오신다니까. 그때 맞춰서 저녁 먹으러 가자. 내가 요 앞에 한우갈비집을 예약해뒀지. 우리 며느리 많이 먹으라고. 어째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안 그래도 말랐는데. 아니에요. 저 이래봬도 튼튼해요. 갈비 맛있겠네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머니. 그래, 맛있게 많이 먹어. 아유, 우리 이쁜 주연이가 집에 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활짝 폈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따뜻하게 맞아야지.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는데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해야지. 아버지는 이쁜 딸내미 생겼다고 얼마나 동네방네 자랑하는지 몰라. 내가 자랑 좀 그만하려고 말려봐도 소용이 없다니까. 하긴 아버지는 저 남자인 거 알고 실망하셨다면서요? 말도 마라. 딸 아니라고 얼마나 낙담하던지. 그 뒤에 딸은 나만 더 낳자고 얼마나 졸졸 따라오며 귀찮게 굴었는데 인제라도 이쁜 딸 생겼다고 신나 눈치더라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 내가 들어오게 됐다니 믿기지 않네. 우리 가족이랑 분위기도 영 딴판이고 잘 것 없는 날 이렇게 아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 그래,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그동안 불행했던 과거는 잊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너는 집에 왔으면 왔다고 전화를 해야지 왜 아무 연락도 없어?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왜 꼭 네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왔단 얘기를 네 남편 통해서 듣게 해?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그래. 어찌나 살갑게 얘기하던지 그래도 꼴에 남자 보는 눈은 있었나 싶더라. 물론 돈이 별로 없어서 마음에 안 들긴 하다만. 아니 용돈이라고 주는 게 50만 원밖에 안 되면 어쩌잔 거야? 맨날 200만 원 넘게 받다가 겨우 50만 원으로 살란 거야? 지금 엄마 보고 굶어 죽으란 얘기지? 어? 그것도 안 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줘야 된다고 우겨서 하는 수 없이 주는 거야. 그동안 내 월급 다 탕진한 걸로 충분하지 않아? 탕진 같은 소리 하네. 다 니들 키우려고 그런 건데.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그런 돈도 못 받냐? 아유, 아무튼 딸 자식 키워봤자 뭐하냐.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데. 지 혼자 잘 살겠다고 엄마고 동생이고 나몰라라 것 좀 봐. 다른 집 큰딸들은 엄마 데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고급 마사지도 받게 해준다는데 넌 어째 그 모양이냐? 엄마가 다른 엄마 같았으면 나도 그렇게 했지. 그리고 애초에 월급 다 주고 생활비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는데 그런 돈이 어딨어? 호수도 대출받아서 간신히 했는데. 아무튼 50만 원 주는 것도 겨우 주는 거니까 돈돈거리지 말고 엄마 알아서 살아. 말본세하고는 어떻게 내 배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도 엄마 같은 엄마 별로 원하지도 않았어.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따박따박 말대꾸네. 끊어. 나도 이제 피곤해. 어디서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끊어. 어차피 나한테 할 말도 없잖아.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이라곤 돈 더 달란 거밖에 더 돼. 이제 어림도 없으니까 꿈 깨. 그럼 끊을게.
야! 장모님이요? 어, 아까 엄마한테 전화했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 어떻게 그래. 넌 우리 집까지 와서 인사드렸는데 전화라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려야 되는 거지. 엄마가 별말 하는 건 없고? 무슨 말? 그냥 돈 얘기 같은 거.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라곤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하셨어.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하시던데? 어? 엄마가? 설마. 아니야,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셨어. 장모님이 말은 좀 험하게 하셔도 마음만큼은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 당신도 장모님 너무 미워하지 마.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그게 다 자신한테 돌아온다. 엄마를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겠어. 단지 엄마랑 함께 사는 혁재만 걱정될 뿐이야. 나처럼 똑같이 엄마한테 돈 뜯길까 봐. 그래서 돈 모으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까 봐 그게 걱정돼. 50만 원 주기로 한 것도 엄마 위해서라기보단 혁재 때문인 것도 있어.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꽤 성격이 똑부러지던데 들어보니까 장모님 몰래 돈도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다행이지만 엄마가 워낙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모은 돈 뺏길까 봐 걱정되네. 그래서 혁재한테 웬만하면 나가 살라고 했는데 자꾸 미루네. 그래도 엄마라고 걱정은 되는 모양이야. 그런 엄마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자식돌이는 하고 싶은 모양이지. 우리가 종종 들여다보자. 어, 어쨌든 고마워.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근데 다음부턴 진짜 신경 안 써도 돼. 난 오히려 엄마가 여보한테까지 피해줄까 봐 그게 걱정이야. 에이,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지. 특히 돈 관련해선 그렇지. 내가 은행원인데. 안 그래? 그래도 혹시나 엄마가 여보한테 무리한 부탁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알았지? 그럴게. 걱정 마. 3달 후 전화. 요새 왜 이렇게 잠잠하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돈 부족하다고 돈 더 달라고 난리치더니 요 며칠은 왜 이렇게 조용해? 동생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누나. 무슨 일이야? 잘 지내지? 엄마는 집에 있어? 아니, 엄마 밖에 나갔어. 왜?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저기, 엄마가 돈 얘기는 안 해? 괜히 너 힘들게 일해서 번 돈 뺏기고 있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요새 엄마가 돈 달란 얘기도 안 하더라고. 나한테도 돈 달란 얘기는 안 하던데?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눈치 보아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일을 한다고? 어디서? 그건 모르겠는데 요새 집을 맨날 비워. 그러면서도 돈 달란 얘기도 안 하고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하는 거 보니까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괜찮은 직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무슨 일이냐고 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어쨌든 돈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된단 말만 하더라고. 에? 설마 도박 그런 건 아니겠지? 나도 불안해서 계속 캐물었는데 도박 절대 안 한다고 집도 말아먹을 일 있냐고 큰 소리 치더라고. 암튼 요 며칠은 나도 한숨 돌리고 있어. 누나한테 돈 달라는 전화하고 나면 나한테 바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댔거든. 이제 그 꼴 안 보니 숨통이 트이더라고. 누나도 괜히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마. 그러다가 또 돈 달라는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잠자코 있어.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 벌 사람은 아니잖아. 뭐 언제까지 그러겠어. 누나한테 아무리 난리 피워도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건 여전하고 나한테 돈 뜯어가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 나름 타협을 한 거겠지. 그렇다면 다행인데 좀 찝찝하긴 하네. 너무 걱정 마. 우리한테 돈 안 뜯어가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긴 하지. 혹여라도 엄마가 또 너한테 돈 무리하게 뜯어가려고 하면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내가 겪은 일 너한테도 전가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 절대 모르게 꽁꽁 숨겨뒀으니 걱정 마. 일주일 후 집. 여보, 왜 이렇게 술에 취했어? 술을 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어? 주연아, 내가 참다 참다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어? 무슨 얘긴데 그래?
요새 안색이 별로 안 좋던데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어? 말해봐. 내가 웬만해선 주연이 너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으려 했는데 말이야. 장모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내가 무슨 ATM 기기도 아니고 차라리 나한테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여보한테 돈 달라고 했어? 어머니한테도? 그래. 저번에 너무 돈이 급하다고 해서 500만 원 빌려줬는데 한 달 지나서 또 500을 달래.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은 못 빌려준다고 하니까 바로 엄마한테 전화한 거 있지. 글쎄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댄다. 그거 안 빌려주면 자기 콱 죽어버릴 거라고. 그럼 주연이 넌 고아되는 거라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그렇게 만들고 싶냐고 협박했대. 엄만 그 말에 혹해서 1,000만 원 바로 보내줬고.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아무리 돈이 구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협박을 해? 어? 아, 요 며칠 돈 얘기 안 한다 했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 내가 그랬잖아. 엄만 보통 엄마랑 다르다고. 어머님 왜 그렇게 큰 돈을 바로 보내신 거야? 뭐 그리 대단한 협박이라고. 정말 죄송해 죽겠네. 아, 왜 다들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나한테 바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큰 돈 뜯길 일도 없었을 텐데. 말하면 넌 또 우리 엄만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펑펑 울 거잖아. 그 모습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차라리 그 모습 보느니 돈 좀 쥐어주고 너한테 접근 못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엄마도 마찬가지고. 거기라도 1,000만 원 안 보내줘서 정말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나면 얼마나 너가 속상해하겠냐고 그 걱정부터 하셨어.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아, 진짜 죽을 사람이 돈 갖고 협박하는 게 말이나 돼?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하다 하다 내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못 참지. 여보는 얼른 들어가자. 이제부턴 내가 해결할게. 다음 날, 친정. 누나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엄마는? 엄마 어딨어? 엄마? 요즘 잘 안 들어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무래도 남자 생긴 것 같아. 일하느라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남자 만나느라 그런 것 같아. 저번에 우리 집 앞에 남자 차 타고 내리는 거 봤어. 그 와중에 남자까지 생겼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내 가족한테 돈 드는 것도 모자라서. 그럼 그 돈으로 남자랑 데이트한 거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까지 돈 뜯으려고 했어. 이미 500만 원 가져갔고. 요새 조용하다 싶었는데 뒤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 남편이 혼자 끙끙 앓았을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돈 안 보내주면 죽겠다고 협박했대. 이게 말이 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래? 아휴, 요새 돈 얘기 안 꺼낸 게 다 이유가 있었네. 누나 미안해. 내가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됐는데. 너가 뭘 미안해. 아무튼 나 더 이상 엄마 용서 못해.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어. 1시간 후, 집 앞. 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딜 쏘다니는 거야? 어? 저 여자 엄마 아니야? 옆엔 혁재가 말했던 남잔가 보네. 일단 숨자. 오빠,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 나 그렇게 좋은 레스토랑은 처음 가봐. 아, 그래? 앞으로 자주 데리고 가야겠네. 정말? 역시 우리 오빠 최고. 그러려면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 생각 좀 잘해봐. 300만 더 있으면 돈이 4배로 펌핑 되는데 그걸 왜 안 해? 내가 말했잖아. 3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2,700이 뭐야 예매하게. 아니 300이 죽어도 안 구해지는 걸 어떡해. 사위한테 500 구하고 사돈한테 1,000만 원 구하고 1,200은 사채 끌어다 써서 어찌저찌 구했는데 그 이상은 안 구해진단 말이야. 나도 그깟 300이 안 구해진다는 게 기가 막힌다니까. 딸한테 말해봤자 이제 듣는 신용도 안 할 거고. 그래서 사위한테 돈 좀 더 달라고 했는데 들어먹질 않더라고. 아유, 이래서 내가 부자 사위를 두고 싶었던 건데 씀씀이가 영 째째하단 말이지.
그래도 어떻게든 구해봐. 300만 구하면 대박이라니까. 그럼 나랑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알았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300 구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알았지? 알았어. 대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딱 봐도 사기꾼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저 인간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 내 가족을 괴롭힌 거야? 절대 못 참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300만 원을 더 주자고? 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만 주고 엄마랑 연 끊으려고. 그러니 이번만 이해해줘. 아니, 내가 술에 취해서 전부 기억은 안 나는데 장모님한테 돈 자체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한 건 너 아니야? 근데 300만 원을 대체 왜 주는 거야?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으로선 그냥 마지막이니 주는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여보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대신 이번에 300 주면 또 돈 드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 어머니한테 돈 가져간 거 보고 솔직히 나 장모님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 당연하지. 엄마랑 연락할 일이 이제 없을 테니까 안심해.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전화를 대체 왜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지 몰라? 내가 네 전화는 다 받아야 되니? 나도 바쁜 사람이야. 왜 전화했는데? 그동안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갔다며? 정말 양심이 있어? 나한테 돈 뜯어간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래? 그새 또 너한테 꼰질렀니? 아무튼 모자가 의리가 드럽게도 없네. 아니, 날년이 돈을 안 주는데 어쩌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니야. 내가 그래서 부자 남자 만나라고 했잖아. 그깟 푼돈 주면서 얼마나 바들바들 떨던지. 어휴, 수준 차이가 나서 원. 그냥 엄마가 부자 남자를 만나. 됐고, 나 오늘부로 엄마랑 연 끊을 거야. 마지막으로 300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우리 연 끊는 걸로 해. 뭐?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깟 300 받고 떨어지라 이 말이야? 2년이 가면 갈수록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네. 부모 자식 연을 어떻게 끊어? 내가 끊을 거야. 내 가족까지 건드리는 거 나 도저히 못 참아.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니까 300 받고 떨어져. 이게? 그동안 오냐오냐 키워줬더만 눈에 뵈는 게 없지? 당신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언제까지 그렇게 거지같이 살 거야? 이제 연락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끊어! 야! 인연이 정말. 어휴, 바로 끊어버렸네. 이게 미쳤나 정말? 고작 300으로 자식 노릇을 그만두겠단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300으로 떨어져? 아, 전화를 왜 안 받는 거야? 전화만 안 받으면 단 줄 알아. 어? 오빠네? 오빠. 돈? 잠깐만. 300만 원이 들어오긴 했네. 300 필요한지 너 어떻게 알고? 귀신 같은 년. 오빠, 일단 돈 마련은 됐거든. 바로 보내줄게. 어? 하긴 삼천이 1억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오빠가 그랬으니까 돈 더 아쉬울 일은 없겠네. 게다가 오빠랑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돈 걱정은 덜 할 거고 나도 이 거지 같은 반지 하방 탈출할 때도 됐지. 그래도 암만 생각해도 괘씸하네. 지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한테 300 받고 떨어지려고? 기가 막혀서 정말. 오서방 연락처가 어딨더라? 여기 있네. 직후 전화. 여보세요? 오서방. 아니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전화했어. 아니 주연이 걔가 난데없이 푼돈 쥐어주면서 나랑 연을 끊겠다고 하는 거 있지? 아니 그년 못된 건 진작 알았지만 이럴 줄은 또 몰랐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오서방도 몰랐지? 주연이 그 기집애가 이렇게 나쁜 거. 죄송한데요 장모님. 저도 주연이가 그렇게 하는 거 찬성입니다. 뭐? 찬성이라고? 그럼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네. 마지막으로 300만 원 드린 거니까 아껴 쓰셨으me요. 이제 저한테도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와도 안 받을 거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셔도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주연이 뜻대로 연 끊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 것 같습니다. 주연이도 장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아유, 기가 막혀. 아니, 지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온갖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오서방까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연이 그 기집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알잖아. 오서방이 분명히 그랬잖아. 주연이랑 내 사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지 석 달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내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주연이가 왜 자기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면 어떻게 참아 보겠는데 제 어머니한테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셨다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연이한테 말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이가 없네. 뭐 얼마나 돈을 빌려줬다고 이래. 나중에 나 떼돈 벌었다고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봐. 응, 그래. 연 끊으면 니들이 손해지 내가 손해냐? 직후 카페. 웬일로 카페에서 보재?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지. 나 요즘 알바하느라 바쁘단 말이야. 혁재야, 너 엄마 집에서 당장 나와. 누나가 원룸이라도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어?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어차피 엄마 다른 남자한테 정신 팔렸어. 그것도 사기꾼한테. 그러니까 너한테까지 피해 오는 거 막으려면 너가 나가 살아야 돼. 뭐 사기꾼이라고? 누나 뭐 알고 있는 거야?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지. 어쨌든 난 엄마랑 연 끊기로 했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그런 엄마 같지도 않은 여자 책임지느라 우리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안 그래? 갑자기 왜 그래 누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일단 그 집에서 나와. 누나로서 부탁하는 거야. 안 그래도 누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나 공장에 취직하게 됐어. 거기 기숙사에서 살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 안 구해줘도 돼. 근데 엄마가 사기꾼을 만난다니 그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말리긴.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겠다는데 어디 혼자 지옥 구렁텅이에서 뒹굴어 보라고 해. 오늘 이후로 너도 엄마한테 돈 절대 주지 마. 알았지? 돈 줘봤자 무슨 꼴 났는지 너도 봤을 거 아니야. 알았어. 나도 엄마한테 딱히 줄 돈도 없는걸. 엄마도 나 돈 없는 거 알아서 나한테만 돈 달란 소리 안 하는 거잖아. 그래. 이제 우리한테 엄만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6개월 후 전화. 여보세요? 누, 누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가 공장으로 찾아왔는데 누나 말대로 사기꾼한테 돈 뜯겼다고 펑펑 울면서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네. 당황스러워서 정말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드디어 일이 터졌구만. 혁재야, 누나 말 아직 기억하지? 우리한테 엄마 없는 거야. 그니까 그런 식으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나 엄마 번호 아예 차단했어. 알았어, 누나. 나도 부자 남자 물었다고 뒤도 안 들어보고 집 나갈 때 다짐했어. 저 아줌마 이제 내 엄마 아니고 혹여라도 엄마 대접 받으려고 하면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누나도 그럴 거지? 당연하지. 내가 그러려고 300을 투자한 건데. 다음 날 은행 앞. 여보, 여기야, 여기. 아, 이젠 하다하다 직장까지 찾아오네. 여보는 들어가 있어. 이렇게 피해줘서 미안해. 피해는 무슨. 네 엄마가 사기당해서 빈털터리로 왔는데 피해? 그럼 들어가 있을게. 경찰은 내가 불러놨어. 어, 고마워. 겨- 경찰? 경찰을 왜 불러?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넌 오랜만에 엄마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줌마한테 인사를 왜 해? 삼촌 다 잃었어도 여유가 있나 봐. 여기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릴 시간도 있고. 뭐? 그럼 나 전 재산 잃은 거 너도 알고 있었어? 그 이상한 아저씨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 300도 그래서 준 건데? 이왕 다 털릴 거 3천 맞춰서 털리는 게 낫잖아. 그 아저씨가 그랬잖아. 3천 투자하면 1억은 벌린다고? 그 희망으로 여태 살았을 텐데 그 희망이 단번에 무너져야 아줌마도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돈 더 투자한 거야. 뭐? 그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못된 년이! 너, 너 지금 나 때렸어? 어? 지금까지 아줌마가 나 때린 거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인데? 못돼 처먹은 건 당신이지. 자식 돈 허공에 날려먹었음 쪽팔린 줄 알고 숨어 지내야지. 어디서 행패를 피워. 내가 그랬지. 다신 연락하지 말자고. 내 말을 또 허투루 들은 모양인데 이렇게 찾아오면 너 쫓아오는 사채업자들한테 말할 거야. 너 여기 있으니 잡아가서 팔아버리든가 일을 시키든가 맘대로 하라고. 아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건 네가 생각해야지. 아마 생각할 시간도 앞으로 없겠지만 틈틈이 생각해봐. 다신 우리한테 올 생각 하지도 말고. 저기 경찰 오네. 그럼 잘 가. 야, 야! 너 거기 안 서? 너가 이러고도 잘 잘 것 같아? 어, 거지가 드디어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당연히 잘 살지. 다신 보지 말자. 안녕. 1년 후. 그 뒤로 엄마는 영업방해로 신고를 몇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 회사를 찾아왔어요. 더 이상 신고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를 찾아내어 엄마가 여기에 있으니 잡아가라고 연락을 했죠. 사채업자가 회사 앞에 와 있는 걸 본 엄마는 기겁하고 도망을 갔고 그 뒤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또 찾아온다 해도 모른 척 하려고요. 엄마와 연을 끊고 나니 저와 동생의 삶은 한결 더 편안해졌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고 동생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축을 꽤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져서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승진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는데 그 돈이랑 그동안 모았던 돈이랑 해서 시어머니께 1,000만 원을 갚았고 남편한테도 500만 원을 갚았어요. 두 사람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하니 그럼 고맙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절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그동안 못 받은 엄마의 사랑을 본인이 조금이라도 주겠다며 절 딸처럼 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아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